그리고 이제 이 가상현실과 게임, 게임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가상현실 아직은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 산업을 또 흔들게 될까요? 혹시 그 제페토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뭡니까? 젊은 분들은 물어보면 제페토라고 아실 텐데요. 이게 네이버에서 하는 이제 가상현실 공간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젊은 주로 10대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요. 글로벌하게 다 합니다. 지금 한 3억 명 정도가 가입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블랙핑크였나요? 거기서 하는 게 여기 이 공간에서 자기들이 노래도 부르고 신곡 발표회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 아바타들을 다 심어놓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페토 공간인데요. 그게 지금은 아직은 10대, 20대들이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50대, 60대, 70대 이 사람들도 그런 이제 가상 공간에서 자기 아바타를 심어놓고 거기서 또 다른 삶을 이제 살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내가 꿈꾸는 삶을 또 살아볼 수 있는 거네요. 예쁜 여자를 만나고 또 그런 건물주가 되고 건물주. 내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거네. 건물주 그게 진짜 그러니까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게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게 단위주의 부동산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부동산을 팔아요. 그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 경치가 좋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 놓습니다. 똑같이 옮겨놓고 거기에 부동산 그걸 파는 것입니다. 실제 돈을 지불하고 그렇죠. 그래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많네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아주 좋은 사람들이 좋은 지역이 있다 하면은 그런 지역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놓고 이걸 이제 파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와서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아파트가 거기 와서 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가상현실이나 게임은 뭐 10대, 20대, 뭐 30대 정도의 시장이라 보는데 앞으로 이 시장도 50대, 60대 시장으로도 옮겨올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40대가 이제 스타크래프트하고 했던 세대이거든요. 이 세대가 50대 되면 할 겁니다. 그러겠죠. 지금은 이제 저희들 50대나 60대 초반은 뭐 이제 갤로그하고 이런 거, 뭐 테트리스하고 데이버 뭐 이런 거 하던 시기가 됐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보통 사람들이 게임은 중독성, 사행성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변해간다는 것이죠. 이미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을 통해서 이제 치매를 미리 조기에 진단해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장기만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게임이거든요. 이 장기 게임 해도 이제 우리 치매 방지에 도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게임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가상 공간을 제일 잘 만드는 곳이 게임 회사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게임 회사에서 요즘 만든 거 보면은 정말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잘 만듭니다. 진짜 가짜. 그 안에서 이제 게임에 보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날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슈퍼맨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제가 이제 이전에 스위스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프스산을 이제 유럽의 고령자들이 알프스산을 다 구경하러 와가지고 이제 버스가 쫙 도착하니까 이제 거기서 고령자들이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다 간이의자를 하나씩 들고 내리셔가지고 버스 앞에 쫙 간이의자를 펼쳐놓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스위스산을 다 알프스산을 보시다가 자, 다 보셨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이거 들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가상현실에서는 내가 체력이 약해도 뭐 알프스도 올라갔고 히말라야도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이미 이제 이집트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상현실 공간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자기의 영상하고 사진을 이렇게 다 제공을 해주면은 이걸 가지고 가상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기 어릴 때 고향 같은 모습, 자기 엄마도 거기 등장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이걸 헤드셋을 끼고 이렇게 보는 거 보면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그럽니다. 전 지금 이걸 들으면서 또 뭘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그 중년 50대 이상의 그 남성들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꽤 높죠. 뭐 거의 최고죠. 결국 이제 외로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근데 뭐 만나고 싶어도 뭐 만나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상 현실이 있다고 하면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만나고 하면 우리 지금 사회적 문제인 외로움에 대한 해결을 이걸 통해서 엄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도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리얼한 거는 좀 덜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사망하고 나서도 그 사람의 데이터를 계속 입력해주면은 그러니까 요즘의 데이터를 입력해주면은 대화를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해준다는 거죠. 근데 목소리에다가 그 사람의 가상현실 인물만 결합시켜 놓으면은 그게 그냥 살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제 주변 분들이 다 50대 남자분들이 많은데 돈도 많고 건강한데 그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받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생기면 우울증 치료 그냥
바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이 TV에서 디지털 라이프를 가르치는 예, 소개해주는 그런 걸 하시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속에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5번째로 로보틱스. 이것도 그냥 들어는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인공지능이 없을 때는요 로봇이 거의 장난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그것도 없고 장난감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몇만 원짜리 장난감하고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로봇이라면은 거의 인공지능하고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하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딱 로봇하고 결합되면서 기술의 융합인 것이죠. 그러면서 로봇이 갑자기 그 업그레이드가 돼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일본의 팔미라는 로봇이 있는데요. 팔미요? 예. 이 로봇은 키가 한 30cm 정도 되는데 작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로봇입니다. 그래요. 예, 대화 로봇인데요. 여자 목소리를 할 수도 있고 남자 목소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때 한번 일본 제가 TV를 보니까 소개한 걸 보니까 이걸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웃 그 할머니의 친구들이 오시니까 다 소개를 합니다. 야, 너 누구상 이거 누구다 하니까 인사하고 이러면서 이 팔미는 이거를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누구상 오셨어요. 그 건강 괜찮으세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난 이제 옷도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녀처럼 옷을 만들어 입혀주고 하는데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날의 날씨, 뉴스, 그 다음에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는. 라이프 스타일을 다 체크를 그렇죠. 알려주네요. 예. 그래서 이제 고독을 해소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꼭 필요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로봇 시장은 일본이 강하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약한데 우리나라는 산업용 로봇은 아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로봇은 아직 약한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로봇 회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그게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을 닮은 로봇이거든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거의 탑을 달리는 회사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 한번 들어가셔서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이날치 이렇게 치시면 이날치가 범 내려온다 그 국악을 랩으로 불러서 되게 히트 쳤지 않습니까? 그 댄스하고 해가지고 국악 랩에 맞추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춤을 추는데요. 정말 보면은 기가 찹니다. 그래요? 그게 앞으로 펼쳐질 로보틱스 시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90년 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보, 부모님 댁에 그 보일러 하나 넣었. 근데 일본에서는 똑같은 비슷한 표가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 하는 걸 보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어머니에게 로봇 하나 사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로봇이 이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다 관리하면서 만약에 뭐 어르신이 뭐 기절했다든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체크가 되면 바로 뭐 119로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도 되겠네요. 예, 되게 좋으신 질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고령 사회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은 뭐 우유를 갖다 놓아서 우유를 안 드시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뭐 이거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요양사가 가서 복지사 가서 체크하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걸로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죠. 예, 안 그러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움직임이 없다. 이러면 이게 바로 이제 연락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고령 사회에서 하이테크하고 결합돼서 많이 움직이게 될 거고요. 아까 가상현실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치매뿐만 아니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아바타를 가상현실에 심어놔가지고요. 이 아바타를 움직이면서 자기가 이제 재활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격적으로 다 재활 훈련 코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활 훈련도 그렇게 이제 그 가상현실 속에서 스스로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활 훈련을 찾아갈 필요가 없이 자기 집에서 원격으로 해놓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세상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바이오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인류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기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것도 많았는데 지금 이 5가지는 이 기술의 발전이 우리 인류한테 여러 가지로 플러스 요인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네요. 기술의 발전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계를 때려 부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옮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과실을 향유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올 수 있는 나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은 또 이제 그때 좀 잘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아까 클라우드 컴퓨터 이게 무슨 구름 컴퓨터인가요? 이게 뭐죠? 이거는 앞으로는
참 계속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1849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미국의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갔는데요. 근데 우리 서부 영화 많이 봤지 않습니까? 금 캐고 오다가 막 습격을 당해서 빼앗기고 뭐 총 맞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보았는데 물론 이제 금을 캐서 돈 번 사람도 있는데 그는 소수이고요. 꾸준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곡괭이 파는 회사. 그러네요. 그다음에 모텔 하는 회사. 모텔 거기서 잠을 자야 되니까. 그다음에 잡화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제일 유명한 회사 그때 큰 회사가 리바이스 청바지입니다. 그 작업복. 그때 청바지가 질겨 가지고요. 질긴 청바지.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그때 리바이스 청바지가 광고해 놓은 거 보면은 말이 잡아당겨도 뜯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리바이스 청바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업을 하려면은 이걸 입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만 생각하는데 그 옆에 사이드에 있는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돈을 벌었네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돈을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막 기업한다고 난리인데 이 사람들이 공장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그 기업하는 데는 어떤 놈은 망하고 그러지만은 땅은 반드시 쓸 테니까. 그렇죠. 그게 클라우드입니다. 그렇군요. 클라우드는 우리가 로봇을 하든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든 가상현실을 하든 빅데이터를 하든 다 필요한 거네요. 클라우드를 그래서 이게 마치 리바이스 청바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장이 막 기술 혁신이 돼서 서로 경쟁을 해서 어떤 놈은 망하고 이러지만은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것이 클라우드 시장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의 1위가 아마존입니다.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식으로 국내에도 큰 회사가 있죠? 네이버도 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KT도 다 하고 있는데 역시 글로벌하게 지금 그래도 다 아마존이 그 시장을 이제 석권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 잘 나가는 그런 세계적인 회사들은 미래를 미리 이렇게 선점할 줄 아는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개인들도 방금 말씀하신 이 6가지 테마를 가지고 기회를 잘 찾아보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찾을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투자하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부동산에서 자본 차익도 없고 임대료도 없고 두 개를 다 얻을 수 있는 시장인데 비해서 앞으로는 임대료는 얻을 수 있는데 자본 차익이 과거와처럼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 차익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성장성이죠. 이 성장성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이제 빅테크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혁신 기업 이쪽에 ETF를 가지고 성장성을 얻으면은 이 두 개가 좋은 결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바이오테크 묶음, 디지털 헬스케어 묶음, 뷰티 산업 묶음 이렇게 해서 각각 ETF들이 있습니다. 좀 안전하게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야 그럼 뭐 하나만 뭐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는데요. 이제 종목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거래소에서 해서 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BBIG라는 지수인데요. BBIG요? 또 영어인데 죄송하게도요. B가 바이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B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요? 배터리. 배터리도 앞으로 좋거든요. 그 다음에 I가 인터넷입니다. 이 인터넷은 반도체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가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상당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BBIG ETF를 사시면은 묶음들을 여러 묶음을 통째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걸 하나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뭐 나스닥에 가서 테크 기업 탑10을 그냥 사셔도 됩니다. 탑10이요? 그런 식으로 사셔도 되고 하는데 왜냐하면 탑10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의 상당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페이스북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는 헤드셋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상현실은 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그렇고 그 다음에 애플이 뛰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빅테크 기업들을 가지고 계시면은 거기서 자본 차익, 성장성 이런 거는 얻으실 수 있을 거고 다만 어느 한 시점에 왕창 투자를 하면은 이게 혹시 가격의 꼭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조금씩 사시면은 꼭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미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하면서 재산도 축적하고 이게 준비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특이적으로 펼쳐지다 보니 내가 과거에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방법들은 다 이제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40대 50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변화거든요. 이제 이 변화 적응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우리 단위 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표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그냥 주석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보다 8살 많은 선배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꽤 되시죠. 근데 이분은 이제 디지털 기기 이런 쪽을 의외로 이런 쪽을 잘 하셔요. 그래서 아이폰이 처음 나오면은 아이폰도 이제 가지고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게 핸드폰은 이제 교육하고 그 후에 또 이제 이게 가상현실 글래스가 나오면요. 이걸 또 얼마 전에 사가지고 그것도 중국제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서 이제 구경까지 다 하면서 아 가상현실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쪽에 컨설팅을 하세요. 창직 컨설팅입니다. 창직이요. 예.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창직을 해주신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농협을 퇴직을 하시고 나서 그림 그리기는 좋아하는데 이런 분이 계셨는데 뭐 하나 했다가 실패하고 이랬는데 이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아이패드 화가가 한번 되어보세요. 아이패드 화가. 예,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1호 아이패드 화가가 돼가지고요. 그래요? 이분은 이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려서 팔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인기가 좋은 거는 그 강의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강의까지. 예, 내가 창직을 어떻게 하냐. 일단 아이패드 화가는 재료값이 안 들어가니까 그건 좋네요. 그렇죠. 예. 재료값이 꽤 드는데. 꽤 들죠. 예. 그래서 뭐 야외에 있는 식당에 이런 데서 가서 전시도 해놓고 뭐 틈틈이 전시하면서 조금 팔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 부분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이런 디지털이나 이런 걸 잘 여러분들은 아날로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디지털을 결합하면은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은 강한데 저 아날로그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디지털 라이프를 잘 좀 결합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만의 전문적인 영역을 찾아서 일을 좀 오래 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노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7080을 보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빈곤율이 세계 제일이다 이러는데 5060은 그때보다 훨씬 상황이 좋습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디지털이라든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한 3년, 4년이면 다 적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응을 하시고 하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노후의 삶을 좀 더 그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5060이 아날로그에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디지털 딱 접목하면 젊은이하고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 유럽 선진국 보면 60세 이후로 행복도가 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60 이후로 이게 거꾸로 떨어지더라고요. 그 특이한 현상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이런 전에 잘 적응하면 또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다고 하면 우리 60대 이후를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인생의 봄날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